안녕하세요. 비너시안 타로입니다. 방시혁 씨는 하이브를 상장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자기네는 상장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알리고 자기하고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사모펀드가 그 지분을 몽땅 사들이게 한 거라는 그런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이브가 실제로 상장되면서 방시혁 씨는 1,900억 원이라는 돈을 정산받았다고 하고 다만 이거는 현재 수사기관 제기한 혐의이고 방시혁 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번 일이 앞으로 방시혁 씨의 자리와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 2년 동안 방시혁 씨한테는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았고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로 금융당국 고발하고 수사까지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 변호인하고 또 경영진, 주변 관계자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사를 받는 와중에도 또 새로운 계약이나 사업을 함께 하자는 어떤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하이브 상장 사건이 돌아가는 걸 보면 금융당국에서는 고발하고 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하고 검찰은 보안 수사를 하라면서 또다시 돌려보내고 하여간 그렇게 사건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이에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상장 이야기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런 것만 확실한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 될 일을 자기 입장에서 하는 해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질질 끌게 된 거죠. 당시 역시 이 사람은 그냥 작곡가로 시작해서 BTS를 세계적인 그런 그룹으로 성공시키고 또 하이브 자체가 엄청 커졌죠. 또 최근에는 BTS 컴백 공연이며 또 월드 투어까지 크게 성공하면서 그 자신감이 이제 말도 못해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진 않겠죠. 수사를 대하는 태도도 속으로는 아마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거 이만큼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하이브 내부 갈등에다가 그 소속 가수들 문제도 있었고 또 경영 책임에 이제는 사법 리스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얹혀졌는데 자기 자만감에 취해서 멋대로 밀고 나갔던 만큼 또 자기가 책임져야 할 책임도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언론이나 여론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본인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수사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장 신경이 쓰이겠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예전처럼 한 마음 놓고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빨리 쉽게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보안 수사다 뭐다 해서 세워라 내어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은 있어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경제적인 부담이나 손실도 생길 수 있어 보여요. 방시혁 씨는 쉽게 이렇게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게 보이는데, 하이브 경영권, 그 다음에 자기 자리, 둘 다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모든 서류나 계약서라든지 또 돈의 흐름, 하여간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 하나하나 모두 맞춰갈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지겠죠. 진행 속도가 이렇게 엄청 느린 만큼
방시혁은 이 끈질긴 확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후다닥 끝나면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는 수사 결과라든지 또 자기 명예나 하입에 미칠 파장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일 테고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또 이번 사건이 조용히 묻히기는 어려워 보여요. 일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분명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이게 뭐 구속이나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과정 전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면 재검토되고 또 책임 여부가 가려지는 게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 방시혁 측에서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 아주 치밀하게 찾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사람을 움직인다든지 또는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법처럼 보이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큰 공격을 받거나 또 여론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방시혁 씨는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로 큰 돈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경제적인 기반까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예전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다시 돌아온다던가 아니면 과거의 계약이나 사람을 대했던 방식까지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지면서 또 비난도 더 이렇게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시혁 씨 발목을 잡는 건 과거의 자기 모습인 거예요. 방시혁 씨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지는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 자리로 돌아가기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하여간 자기 자리하고 영향력 지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이브는 버티겠지만 방시혁 씨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는지, 뭐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라지만 사실이라면 좀 씁쓸한 일이에요. 이상 비노시안 타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